나는 방금 막 퇴근해 집에 도착한 지 15분쯤 됐는데 아내 소연이가 아직 집에 없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다. 그녀는 요즘 일이 많아서 주 23번은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래도 보통은 나보다 먼저 도착해 저녁까지 준비해 놓는 게 일상이었다. 나는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마시던 참에 그녀에게 저녁을 어떻게 할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려는 찰나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. 여보, 아직 회사야? 응, 지훈. 근데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야. 당신이 좋아할 만한 깜짝 선물이 있어. 정말? 기대해도 돼? 그랬으면 좋겠네. 나야 물론 마음에 드는 선물이지만 무슨 일인데 그래? 무섭게 궁금하네. 도착하면 얘기하자. 우리 얘기 좀 해야 해. 집에 꼭 있어줘. 20분이면 도착할 거야. 그럼 내가 저녁 준비할까? 아니면 뭐 사올까? 아니야. 오늘은 저녁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. 나중에 먹자. 지훈아, 이것만 기억해줘.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. 그리고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. 나도 사랑해. 기다릴게. 20분쯤 지났을까? 아내 소연이가 집에 들어섰는데 문을 열자마자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. 옷은 구겨져 있었고 스타킹은 아예 없었으며 화장도 헤어스타일도 꽤나 흐트러져 있었다.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. 얼굴이 좀 지친 것 같네. 무슨 일 있었어? 그녀는 빠르게 다가와 내 품에 안기더니 내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다. 지훈아,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? 그리고 당신도 날 사랑하고 뭐든지 해줄 수 있다는 것도 맞지? 그럼. 물론이지. 사람 죽이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을걸. 그런데 무슨 일이야?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휘말린 거야?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잠깐만 내 얘기 먼저 들어줘. 다 듣고 나서 질문해도 돼. 당신이 평소에 우리 집안일이나 결정들을 대부분 내게 맡겨줬잖아. 당신은 늘 나를 배려해주고 내가 원하는 건 거의 다 하게 해주잖아. 며칠 전부터 우리 회사 민석 과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. 우리 부부관계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처음엔 좀 생소했지만 들을수록 설득력이 있더라고. 과장님은 나한테 어떤 남편들은 자신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아내에게 리드받는 걸 즐긴다고 하더라. 그게 오히려 부부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이야. 그리고 그런 내용이 담긴 짧은 소설도 몇 편 보여줬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자극적이긴 했지만 상상력이 자꾸 자극됐어. 소연아, 그래. 내가 원하는 작은 결정들은 다 맡겼지. 어디 놀러 갈지, 어떤 영화 볼지, 뭐 먹을지, 내가 입을 옷까지도.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어서 그런 거지. 그렇다고 내가 비굴하거나 소극적인 사람은 아니야. 우리 집 사는 거나 차 사는 거, 투자 같은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해왔잖아. 그게 우리 방식이었고 난 거기에 만족했어. 아버지가 그랬거든.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일엔 신경 쓰지 말라는 거라고. 그리고 그 작은 일이 대부분이니까 인생은 가능하면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셨지. 지훈아, 그래도 나는 여전히 민석 과장님 말이 맞다고 생각해. 그분은 자기 확신이 강하고 원하는 건 반드시 쟁취하는 사람이야.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말에 따르고 분위기 자체를 휘어잡더라. 그분은 자신이 조직 내에서 가장 위에 서 있는 주도적 남자라고 했어. 반면에 당신처럼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은 조금 더 부드럽고 수능적인 성향이 있다는 거지. 당신은 아직 스스로 그걸 모를 수도 있지만 언젠가 그게 드러날 거라고 하더라. 그런 심리학은 어디 싸구려 자기계발서에서 본 거야? 나는 전혀 동의 못하겠는데. 근데 도대체 그 말을 꺼내는 이유가 뭐야?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의 눈빛에서 잠깐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다. 조금 전까지 자신감 있게 말하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. 지훈아, 민석 과장님이 나한테 침실에서 나를 주도하겠다고 했어.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과 방식으로 사랑을 나눠보자고 하더라고.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몇 번이고 상상했어. 그 사람이 사무실에서 나를 은근히 흔들던 순간들을.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
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점점 더 흔들리더라. 그런 말을 지금 진지하게 하는 거야? 너 지금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? 지훈아, 나는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아. 그리고 당신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는 것도. 그래서 난 이게 우리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. 그 사람과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. 소연아, 너 지금 너 그 사람하고 잤다는 거야? 정신이 있는 거야? 없는 거야? 아니야, 지훈. 나 그런 건 아직 안 했어. 그냥 오늘 여기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나를 잠깐 만졌어. 그리고 지금 우리 집 앞에 기다리고 있어. 잠깐 얘기 나누고 곧 위층으로 올라올 거야. 뭐라고? 원한다면 당신도 같이 있어도 돼.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할 거라고 했어. 물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끝나고 나서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줄게. 그게 내 방식의 보상이라고 생각했어. 지금밖에 그 인간이 기다리고 있다고? 그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믿고 있는 거야? 그리고 그런 꼴을 겪은 뒤에 당신을 안아주길 바라는 거야? 나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? 지훈아,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해. 그 마음은 진심이야. 내가 이걸 하려는 이유도 결국은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어. 그래, 알겠다. 소연아, 근데 이제 보니까 내가 뭐라고 하든 넌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네. 오늘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결국 이렇게 됐겠지. 아니면 몰래 아무 말 없이 했겠지. 어차피 넌 이미 나를 배신했잖아. 이제 위로 올라가서 준비나 해. 내 말에 소연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. 죄책감과 충격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. 계단 중간쯤에서 잠시 멈춰서더니 고개를 돌려 말했다. 곧 알게 될 거야, 지훈아. 오늘 밤은 정말 잊지 못할 거야. 그래, 소연아, 진짜 잊지 못할 밤이 되겠지. 너한텐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. 그녀가 침실로 올라간 후 나는 조용히 그녀의 가방을 뒤졌다. 차 키, 집 열쇠, 핸드폰을 꺼내고 지갑에서 공동카드도 챙겼다. 부엌으로 가서 행주 하나와 다용도 서랍에서 케이블 타이 몇 개를 집어들었다. 그리고 식칼 하나를 천천히 손에 쥐었다.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. 그 사람 민석 과장은 집 앞에 주차된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. 내가 다가가자 그는 창문을 내리며 비아냥거리듯 말했다. 왔군. 지훈 씨, 당신 부인이 다 말했겠지? 걱정 마. 아직까진 당신이랑도 관계 유지하게 해줄 생각이야. 물론 곧 내 통제 아래 들어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나중엔 당신도 즐기게 될걸.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렸다. 전신의 분노를 쉬어 주먹을 날렸다. 내 왼손이 그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고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손끝을 통해 전해졌다. 그는 신음하며 얼굴을 감쌌고 나는 차 안으로 손을 뻗어 준비한 행주를 그의 손에 쥐어줬다.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. 그가 코에 행주를 갖다 댄 그 순간 나는 그의 왼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좌석 헤드레스트에 고정시켰다.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또 한 번 강하게 주먹을 날렸고 그는 복부를 움켜잡으며 몸을 웅크렸다. 그 틈을 타서 그의 오른손마저 운전대에 묶었다. 나는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. 그 잘난 알파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네? 뭐든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지. 넌 지금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. 이건 그냥 시작일 뿐이야. 나는 잔디밭에 떨어져 있던 호스 하나를 집었다. 끝에는 무겁고 단단한 쇠로 된 노즐이 달려 있었다. 나는 그것을 휘둘러 조수석 유리를 박살냈고 조각난 유리들이 좌석 안에 쏟아졌다. 전면 유리창도 여러 번 내리쳤다. 완전히 깨지진 않았지만 얼룩진 금과 흠집이 거미줄처럼 퍼졌다. 앞 헤드라이트도 망가뜨렸다. 마치 누군가가 이 차에 분노를 쏟아낸 것처럼. 다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와 웃으며 말했다. 차 좀 손봐야겠는데? 그리고 나는 조용히 식칼을 꺼내 그의 목 가까이에 갖다 댔다. 숨을 깊게 들이쉰 뒤 낮고 냉정한 목소리로 물었다. 내 아내랑 도대체 몇 번이나 그런 짓을 한 거야? 당신은 나한테도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지.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.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더듬더듬 대답했다. 두 번뿐이었어.
지난 몇 주 사이에 의미는 없었어. 그냥 단순한 감정이었을 뿐이야. 그냥 그저 그런 관계였을 뿐이야. 감정 같은 건 없었다고. 그러니까 나 좀 놓아줘. 다신 당신 앞에 안 나타날게.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심하다는 듯 그를 내려다봤다. 너를 죽일 생각은 없어. 적어도 지금은. 하지만 한마디만 기억해. 만약 오늘 이 일에 대해 경찰이나 누군가에게 입을 열면, 혹은 이 이후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불편함을 겪게 된다면 그땐 다시 찾아갈 거야. 뭐 나중에 법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지. 구속이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어.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. 언젠가는 내가 방심한 순간 어딘가에서 난 널 다시 마주하게 될 거야. 회사 엘리베이터일 수도 있고 주차장 한쪽 구석일 수도 있지.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너한테 달린 거야.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몇 달, 몇 년 동안 계속 뒤를 돌아보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.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조수석 시트에 시카를 깊이 꽂았다. 소연이가 이걸 써서 널 풀어줄 거야. 아니면 너를 병원에 데려가겠지. 뭐가 됐든 상관없어. 단 하나, 내 눈앞에서 사라져.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.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소연의 목소리가 2층 침실에서 들려왔다. 민석 씨, 이제 괜찮아진 거야? 나 데리러 와요. 지훈이랑 얘기 잘 끝났어요? 그 순간 나는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하나에 스스로 놀랐다. 대체 이 여자는 누구였던 걸까? 내가 알던 그 사람은 아니야.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. 소연아, 민석 과장 차 안에 있어. 나가서 얘기 좀 해보래.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더라. 잠시 후 소연은 내가 사준 속옷에 얇은 가운을 걸치고 1층으로 내려왔다. 무슨 일 있었던 거야? 당신이 설득해줬어? 다 괜찮다고 말했지. 응, 그 사람한테 말했지.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. 소연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. 지훈아, 제발 기억해줘. 난 당신을 사랑해. 이 일도 결국엔 우리 둘을 더 강하게 만들 거야. 그래, 나도 이미 강해진 것 같아.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. 그녀가 밖으로 나간 순간 나는 바로 문을 잠갔다. 그리고 차고 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. 소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. 지훈아,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? 문 열어줘. 지훈. 나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우리 여행용 캐리어를 꺼냈다. 서랍에서 속옷, 양말, 그리고 그녀가 아끼던 옷 몇 벌을 집어넣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품과 개인용품도 가능한 만큼 쑤셔 넣었다.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도 챙겼다. 그 후 집 앞쪽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소리쳤다. 소연아, 여기야. 이거 필요할 것 같네. 그리고 캐리어를 아래로 던졌다. 향수 몇 병이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. 운동화도 창문 밖으로 던졌고 그녀는 간신히 피했다. 지훈아, 제발. 지훈아,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거야?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 아니었어? 정말 미안해. 당신을 화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.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고. 근데 민석 과장한테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. 그 사람 어쨌든 내 상사였잖아. 소연아,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넌 모르지. 나를 내 장난에 끌어들여서 무슨 피해자 놀이라도 할 셈이었어?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비뚤어졌어? 뇌에 이상이 생긴 건가? 약이라도 한 거야? 아니면 그냥 내가 그동안 내 진짜 모습을 몰랐던 걸까? 지훈아, 제발. 그 일 이후로 난 그 사람한테 손도 안 댔어. 당신이 했던 말에 민석 과장도 겁먹고 날 바로 해고했어. 병원에도 이틀이나 입원했어. 경찰엔 강도 사건이라고 둘 다 입 맞춰줬어. 당신 곤란해질까봐. 그나마 그건 잘했네. 근데 그게 당신을 용서할 이유는 안 돼. 이제 소연아, 넌 뭘 원해? 지훈아, 난 당신이 필요해.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. 내가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. 뭐든 할게. 용서만 해줘. 제발. 소연아, 나도 많이 생각했어. 우린 2년 연애하고 3년 결혼 생활했지. 딱 5년이야. 근데 벌써 당신은 우리 삶에, 아니면 적어도 잠자리엔 질려버린 거야. 다른 무언가,
더 자극적인 걸 찾아 나선 거지. 나는 당신을 사랑해. 진심이야. 사랑이란 건 존중이 전제돼야 해. 넌 날 전혀 존중하지 않았어. 나를 순한 베타남이라며 당신이 마음껏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겠지. 그게 사랑이야? 당신은 내 상사였던 사람과 관계를 맺었고 그가 말하는 지배와 복종 같은 헛소리에 휘둘려 내 존재를 조롱했어. 당신의 욕망이 우리 사이의 서약보다 중요했단 말이지. 다신 안 그럴게 정말이야. 이미 했잖아. 다시는 이 무슨 의미가 있어? 아이도 없고 재산도 거의 없어.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자산은 이 집인데 그것도 아직 다 갚지 못했지.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당신과 계속 사는 게 리스크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. 다음번엔 나 몰래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겠어. 이제는 널 믿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존중할 수도 없어. 그런 사람과 나는 함께할 수 없어. 내 말을 들으며 소연은 무너졌다.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다시피 울기 시작했다.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. 그녀가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그녀에게서 마음을 거두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. 소연아, 우린 이혼하자. 당신은 당신 차를 갖고 나는 내 차를 가질게. 통장에 있는 돈은 반반 나누고 이 집도 팔아서 정리하자. 우린 아직 젊어.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. 나는 이미 변호사와 이야기했어. 좋게 끝낼 수 있다면 다행이고 당신도 원한다면 변호사 선임해. 이젠 내 물건들을 차에 실어. 그리고 떠나. 당신이 원하는 강하고 매력적인 남자들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도 좋아. 나는 다음 주부터 이 집에서 짐을 정리할 거야. 부동산에 내놓고 깨끗하게 정리하자. 안 돼. 지훈아, 이건 아니야. 제발 날 용서해줘. 나는 당신이 필요해. 진심으로 사랑해. 그리고 정말 당신을 존중해. 그건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어. 내가 흔들렸을 뿐이야.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용서해줘. 소연아, 미안해. 난 할 만큼 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은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할 때야. 앞으로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더라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자.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랄게. 그렇게 말한 뒤 나는 그녀의 짐을 조용히 차에 실었다. 마지막 박스를 넣고 나서 그녀를 한번 바라봤다. 그리고 차분히 인사했다. 잘 가. 나는 현관문을 닫았다. 그 순간 우리의 결혼도 조용히 끝이 났다.